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장례식장에서 시작되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감 때문에 우리 돈이 묶였는데 족하면 대신 갚아야지. 가족이면 책임져야 할 거 아냐? 장태수 할아버지의 빈소. 검은 정장을 입은 조카 장윤정이 조용히 조문객을 맞이하는 그곳에 갑자기 들이닥친 사채업자들. 그들의 리더 강태식은 고인을 모욕하며 위패까지 건드립니다. 강태식이 빈소벽에 소주병을 던지며 소리쳤을 때 윤정의 인내심은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조카가 누구인지를. 그 손, 지금 당장 내려. 평온한 표정의 윤정이 건달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는 순간 바닥에 꽈당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철 같았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죠.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뭐야? 너 뭐야? 여긴 내 큰아버지 마지막 가는 자리야. 입 닫고 나가. 누군가가 보기에 약해 보이는 약자일 수 있지만 그 누구보다 강철 같은 의지를 품은 여성 힘으로 약자를 짓누르는 세상의 맞선 가족을 위해 진정한 강함의 의미를 보여주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녀의 숨겨진 정체와 함께 이어지는 통쾌한 참교육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은빛다방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여름의 끝자락을 알리는 차가운 빗줄기가 부산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일요일 늦은 오후 장례식장 특유의 무거운 정적 속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장윤정은 조용히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45의 나이에도 군인 출신다운 고든 자세와 단단한 눈빛이 그대로 남아있는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담담했지만 깊은 눈동자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모, 조문객 몇 분 더 오셨어요. 조카의 작은 목소리가 빈소에 울렸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큰아버지 장태수의 온화한 주름진 미소가 담긴 사진 앞에는 평생 몫으로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작업복과 오래된 대패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 물건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손끝에 묻어나는 나무 향과 대패질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생 남 위에 손을 놀리던 분이었는데 끝은 이렇게 외롭게 가시다니. 윤정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죠.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어요. 10년이 넘게 해군 UDT 특수부대에서 온갖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지만 오늘만큼은 강한 척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몇 명과 함께 그녀는 조용히 국화 한 송이를 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윤정의 마음속에는 열흘 전 받았던 큰아버지의 마지막 전화가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윤정아, 큰아비가 좀 미안하다. 세상이 말이야. 너무 각박해진 것 같구나. 그래도 넌 꼭 당당하게 살아라. 내 조카니까. 그때는 그 말에 숨겨진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다 빚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건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윤정은 허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장례식장의 조용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복도 끝에서 갑자기 들려온 거친 고성이 정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야, 여기야. 이게 그 빚쟁이 가족방이지? 들어가자고. 윤정은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어요. 술 냄새 가득 풍기는 건달 무리들이 빈소로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었지만 그들의 거친 행동과 험상궂은 표정은
장례식장의 엄숙함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어요.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앞장서서 빈소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급히 달려와 말렸습니다. 여기는 빈소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하지만 한 남자가 그를 거칠게 밀쳐냈어요. 비켜. 우리도 조문 왔다고. 인사할 게 있으니까. 앞장선 남자가 검은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씩 웃었습니다. 그는 40 초반의 날카로운 매서운 눈매를 가진 사내였어요. 강태식이었죠. 그는 빈소를 둘러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야, 장태수 그 영감 어디 있냐? 빚 남기고 도망갔다며? 참 용하시네. 죽어서 빚 피하기? 장례비는 누가 냈냐? 조카냐? 그럼 네가 대신 갚아야지. 피는 못 속이는 법이니까. 가족들이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윤정의 어머니는 창백해진 얼굴로 윤정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그저 묵묵히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죠. 특수부대 군인의 눈으로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은 빈소 안을 거만하게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이거 하나 죽었다고 너무 슬퍼하지들 마. 돈도 못 갚는 놈이 뭐가 대단해서 이렇게 울고불고야. 그의 부하들은 점점 더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영정사진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어요. 이거 비싼 꽃 아니네? 싸구려 냄새 나는데. 이런 것도 못 사는 집구석이니 빚을 지었겠지. 그리고는 손으로 영정 앞의 향을 거칠게 치우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윤정이 조용히 일어나 그 남자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단단하게 하지만 과하지 않은 힘으로 말이죠. 그 손, 지금 당장 내려. 윤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철 같았습니다. 건달은 놀란 표정으로 윤정을 쳐다봤어요. 뭐야, 너 누나야? 조문 왔으면 조용히 있어야지. 가족이면 빚은 갚고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건달이 손을 뿌리치며 윤정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윤정은 단 한 번 몸을 돌리며 상대의 팔을 제압했고 그 커다란 남자는 바닥에 꽈당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그런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윤정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장을 수없이 누비며 다져진 전설의 UDT 특임대 소령의 눈빛이었어요. 강태식이 쓰러진 부하를 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빈소 안의 모든 시선이 장윤정에게 쏠렸어요.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얼굴이었지만 군인 출신의 단단함이 온몸에서 느껴졌습니다. 야, 너 뭐야? 어디 여경이라도 돼? 강태식이 윤정을 위아래로 훑으며 비웃듯 물었습니다. 윤정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전역했지만 아직은 군인이야. 그리고 여긴 내 큰아버지 마지막 가는 자리야. 입 닫고 나가. 윤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어요.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담겨 있었죠. 강태식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군인? 웃기지 마. 내 큰아버지가 뭐가 대단해? 남의 돈 떼먹고 꽁무니 뺀 쫄보지. 윤정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장례식장에 모인 가족들, 특히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큰아버지는 평생 몫으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어. 내가 감히 판단할 사람이 아니야. 윤정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묻어났죠.
그러자 강태식은 갑자기 빈소벽에 소주병을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병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알코올 냄새가 빈소 안에 퍼졌어요. 이 영감 때문에 우리 돈이 묶였는데 족하면 대신 갚아야지. 가족이면 책임져야 할 거 아냐. 울음소리가 빈소 안에 퍼졌습니다. 윤정의 어린 조카들이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어요. 윤정의 손끝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해? 사람이 죽었는데? 윤정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렸습니다. 강태식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람? 빚쟁이가 무슨 사람이야? 그냥 쓸모없는 늙은이지. 우리 돈 2천만 원이나 떼먹었어. 이번 달 이자만 300이야. 윤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서야 큰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고리대금에 시달리다 결국 절망한 것이었죠. 건달 하나가 갑자기 상위의 위패를 밀쳐 떨어뜨렸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윤정의 시선이 멈췄어요. 그 소리가 그녀의 인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순간 윤정은 빠르게 몸을 돌려 그 남자의 팔을 꺾고 무릎으로 세게 제압했어요. 으악! 비명과 함께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아무도 윤정의 움직임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빨랐죠. 뭐야 이 여자가. 강태식의 부하들이 달려들었어요. 윤정은 재빨리 일어나 식탁 다리를 들어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전장의 그곳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10명 남짓한 건달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윤정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정적 속에 윤정이 낮게 말했어요. 나는 전쟁터에서 사람을 구했지, 괴롭히지 않았어. 하지만 오늘은 참을 이유가 없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특수부대 소령 출신의 위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건달 몇몇이 불안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뭐야, 겁먹었어? 10명이 한 여자도 못 잡아? 강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잡아. 건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윤정은 몸을 낮추며 빠르게 첫 번째 남자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를 강하게 쳤어요. 비명과 함께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윤정은 손목을 잡아틀며 그대로 바닥으로 맺히듯 내려쳤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빈소 바닥이 흔들렸습니다. 이 여자 뭐야? 한 건달이 두려움에 떨며 외쳤어요. 윤정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다져진 몸놀림으로 3명, 4명을 순식간에 제압했어요. 그녀의 동작은 낭비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상대를 완벽하게 무력화했죠. 장례식장에 모인 가족들은 놀람과 경외감으로 윤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윤정이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그 실력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강태식은 점점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어요. 너 대체 뭐야? 윤정은 숨소리 하나 거칠어지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말했잖아. 군인이야. 그리고 이건 내 가족이 가는 자리야. 감히 더럽히지 마. 그때 강태식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다 모여. 장례식장으로 빨리 와. 이 여자 때문에 일이 커졌어. 윤정은 강태식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녀는 가족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어머니와 조카들이 구석에 모여 있었어요. 윤정은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러지 않아도 됐었는데. 윤정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늘은 애도의 날이야. 하지만 내가 선택했어. 강태식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애도 빚쟁이를 웃기지 마. 곧 내 사람들이 올 거야. 그때는 내가 이렇게 큰 소리 못 칠걸. 윤정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조용히 한 발 물러서며 가족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준비된 군인의 그것이었죠. 빈소 바깥에서 여러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빈소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10여 명의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강태식의 부하들이었죠. 검은 정장을 입었지만 그들의 거친 눈빛과 상기된 얼굴은 조문객이 아닌 건달임을 명백히 드러냈어요. 장례식장 안은 순식간에 적대적인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보스, 무슨 일입니까? 선두에 선 남자가 물었어요. 그는 쓰러진 동료들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태식은 윤정을 가리키며 씩 웃었죠. 저 여자야. 특수부대 출신이라나? 우리 형제들 몇 명 다치게 했어. 부하들의 시선이 일제히 윤정에게 쏠렸습니다. 윤정은 여전히 가족들 앞에 버티고 서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온몸의 근육은 언제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인원이 20명이 넘는데. 강태식이 윤정을 향해 비웃음을 지었어요. 아무리 특수부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순 없겠지? 현명하게 굴면 다치지 않을 거야. 윤정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아, 그만하자. 다치면 어쩌려고. 하지만 윤정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런 상황은 훈련받았으니까요. 강태식은 천천히 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봐, 조카양. 우리는 그냥 빚을 받으러 온 거야. 내 큰아버지가 우리한테 2천만 원이나 빌려갔다고. 이자까지 합하면 3천만 원이 넘어. 갚을 거야, 말 거야? 윤정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열흘 전 큰아버지의 마지막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해.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죠. 얼마나 빌렸지? 윤정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강태식이 비웃었어요. 1,000만 원. 하지만 이자가. 윤정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1,000만 원을 빌려서 2천만 원? 그러니까 100% 이자야? 뭐, 그렇지.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당연히 이익을 봐야지. 강태식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윤정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법정 이자율이 얼마인지 알아? 그리고 장례식장에 와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도. 강태식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여유로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법? 웃기지 마. 여기서 법이 무슨 소용이야? 내 큰아버지가 우리한테 서류 써준 거 여기 있어. 빚은 가족이 갚는 거야.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었어요. 윤정은 그 종이를 노려보았습니다. 큰아버지의 서명이 보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갚을 거야 말 거야? 강태식이 다시 물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면 이야기하자. 지금은 가족의 시간이야. 강태식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말에 속을 것 같아? 지금 당장 해결해야지. 그의 부하들이 윤정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빈소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가족들이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조카들의 흐느낌 소리가 윤정의 가슴을 찔렀어요. 윤정은 어머니를 보호하며 조용히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건달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장례식장의 엄숙함은 이미 깨져버렸고
이제 그곳은 긴장감이 감도는 전장과도 같았죠. 강태식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입으로만 군인이었나 보네. 이렇게 쉽게 물러서다니.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낮추며 방어 자세를 취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상황을 해결할 계획이 세워져 있었죠. 그때 강태식이 재킷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금속 반짝임이 빈소의 형광등 아래 차갑게 빛났어요. 그것은 작은 칼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걸 안 쓰는데 강태식이 칼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외를 두어야겠어. 빈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윤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상황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 위험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칼 내려놔. 윤정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강태식은 비웃으며 칼을 흔들었어요. 명령하지 마. 내가 뭔데? 윤정은 대답 대신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두 밖으로 나가세요. 가족들이 공포에 질려 서둘러 빈소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강태식의 부하 몇 명이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윤정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가족들은 건드리지 마. 내 일은 나랑 해결해. 강태식이 칼을 휘두르며 윽박질렀어요. 이 자리에서 네 큰아버지처럼 만들어줄까? 아니면 얌전히 돈을 갚을래? 윤정이 마지막으로 낮게 속삭였습니다. 큰아버지 앞에서 그 말 후회하게 될 거야. 그 순간 윤정의 눈에서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어요. 그녀의 몸은 이미 수천 번의 훈련으로 다져진 본능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이 칼을 겨누자 윤정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죠. 대신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빈소 밖으로 나가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돌아보았어요. 윤정아. 윤정은 잠깐 어머니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걱정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다시 강태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기회야. 칼을 내려놓고 나가. 윤정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강태식이 비웃음과 함께 대답했어요. 아니, 넌 지금 돈을 내놓거나 아니면. 강태식이 칼을 휘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날카로운 금속이 공기를 가르며 윤정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윤정은 한 손으로 강태식의 손목을 비틀며 칼을 낚아챘고 다른 손으로 그의 팔꿈치를 정확하게 가격했어요. 으악! 강태식의 비명과 함께 쾅! 하는 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나가 떨어졌어요. 칼은 이미 윤정의 손에 들려 있었죠. 그 순간만큼은 빈소 안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강태식의 부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아무도 그런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방금 전까지 그들의 보스가 칼을 들고 위협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니까요. 윤정은 칼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낭비가 없었어요. 특수부대에서 다져진 정확하고 효율적인 동작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윤정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빈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건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어요. 그들 중 누구도 먼저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은 바닥에서 신음하며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뭐해? 다 같이 덤벼. 강태식이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건달들이 일제히 윤정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윤정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첫 번째 공격자의 주먹을 피한 뒤 그의 팔을 잡아 쉽게 뒤틀었습니다. 비명과 함께 남자가 쓰러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정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효율적이었어요. 그녀는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쉽게 제압했죠.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한 동작이었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어요. 이 여자 뭐야? 한 건달이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5명의 건달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윤정은 숨소리 하나 거칠어지지 않은 채 나머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만으로도 그들은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도망쳐! 누군가 소리쳤고 남은 건달들이 앞다투어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강태식만이 홀로 남겨졌어요. 그는 바닥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일그러져 있었어요. 너 대체 뭐야? 윤정은 천천히 강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확고했어요. 내가 누구냐고? 내가 이미 말했잖아. 난 군인이야. 해군 특수부대 UDT 소령이었지. 강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UDT? 윤정은 강태식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어요. 해양구조대. 우리는 바다에서 사람을 구하는 훈련을 받았어. 하지만 너희 같은 사람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훈련도 받았지. 강태식이 벽을 향해 계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윤정은 그의 말을 자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어. 하지만 내 가족을 건드린 건 큰 실수였어. 그때 빈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돌려 빈소 문을 바라보았죠.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정의 동기이자 구조센터 동료인 한도연이었어요. 윤정아, 끝났어. 다 잡혔어. 도연이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은 상황을 지켜보다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윤정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경찰들이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건달들과 벽에 몰린 강태식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선두에 선 경찰이 물었습니다. 윤정은 칼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와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고인을 모욕하고 가족들을 위협했죠. 강태식이 불안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경찰님, 저희는 그냥 빚을 받으러 온 겁니다. 이 여자가 먼저 공격했어요. 윤정은 그를 무시한 채 계속 말했어요. 그들은 불법 고리대금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빌려주고 2천만 원을 요구했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칼까지 꺼냈습니다. 경찰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한 경찰이 강태식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어요. 불법 고리대금과 폭력 행위로 체포합니다. 서에 가서 자세히 조사받게 될 겁니다. 강태식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저 여자가 우리 형제들을 다 쓰러뜨렸다고요. 경찰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정당방위에 관한 건 조사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모두 서로 가죠. 윤정은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서렸어요. 이제야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도연이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아? 다치지는 않았지?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아. 가족들은? 걱정 마.
모두 안전해.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어. 도연이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윤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조금 떨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큰 긴장감을 견디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 윤정아.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UDT 시절이 떠올랐어. 윤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땐 사람을 구하는 일이었지. 오늘은 조금 달랐네. 경찰들이 강태식과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빈소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흐트러진 재단과 깨진 유리 조각들만이 방금 전 있었던 소동을 증명하고 있었죠. 윤정은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떨어진 위패를 정성스레 세우고 흐트러진 향을 다시 꽂았어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야 감정이 조금씩 표면으로 올라오는 듯 했어요. 장례식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소란을 피운 건달들이 모두 경찰에 연행되고 어지럽혀진 빈소를 정리한 후였어요. 윤정은 큰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죠. 큰아버지. 윤정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빚도 수치도 이제 끝났어요. 당신이 남긴 건 빚이 아니라 사람의 돌이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특수부대 출신의 강한 여성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큰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조카일 뿐이었습니다. 빈소 문이 조용히 열리고 윤정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윤정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윤정아, 정말 대단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큰아버지가 보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윤정은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큰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는 평생 자존심이 강했어. 누구한테 도움 청하는 걸 싫어했지. 내게도 말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일 거야. 윤정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큰아버지의 선택이 달라졌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어머니, 큰아버지 빚은 제가 갚을게요. 윤정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윤정아, 그건 진짜 빚은 갚아야죠. 그들이 불법으로 이자를 불린 건 문제가 되겠지만 원금은 돌려줘야 해요. 윤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빈소 문이 다시 열리고 한도연이 들어왔어요. 그는 경찰과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윤정아, 경찰이 강태식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래. 불법 대부업 혐의로 조사가 시작됐어. 도연이 알렸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소식이네. 고마워, 도연아. 내가 신고해줬지?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너 혼자 감당하게 둘 순 없었어. 빈소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윤정은 다시 큰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온화한 미소가 그녀의 마음을 울렸어요. 윤정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오늘 보여준 그 실력. 정말 놀라웠어. UDT에서 그런 훈련을 받은 거니? 윤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기억 속에는 특수부대 시절의 강도 높은 훈련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닷속에서의 생존 훈련, 극한의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훈련, 적과 맞서 싸우는 전투 기술까지. 네, 어머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어요. 윤정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린 조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윤정을 올려다봤어요. 이모는 진짜 히어로네요. 아까 그 나쁜 사람들 혼자서 다 물리쳤잖아요. 윤정은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히어로는 아니야.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도연이 윤정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오늘 내가 보여준 건 그 이상이었어. 윤정아, 넌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윤정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칭찬이 익숙지 않았어요. 군대에서는 임무 완수가 당연한 일이었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을 뿐이었죠. 장례식은 다시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왔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윤정을 향한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빈소는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러 갔고 윤정은 홀로 빈소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녀는 큰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묵묵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정아. 도연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깨트렸어요. 그는 두 잔의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윤정은 감사하게 차를 받았어요. 아직 안 갔어? 도연은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게 걱정돼서 오늘 많이 지쳤을 텐데. 윤정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게. 군 생활할 때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럴 만도 해. 이건 임무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도연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들은 특수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며 많은 위험한 상황을 함께 헤쳐나온 동료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죠. 강태식이 뭐라고 하던? 윤정이 문득 물었어요.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기는 억울하다고 소리치더군. 하지만 경찰이 그의 사무실에서 불법 대부업 증거를 발견했대. 여러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을 행했던 기록이 나온 모양이야.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큰아버지 같은 피해자가 더 있었겠네. 그래. 너희 큰아버지만이 아니었어. 많은 사람들이 그자들에게 시달렸던 거지. 도연이 말했습니다. 윤정의 눈에 결의가 깃들었어요. 그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 도연은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받을 거야. 내가 오늘 그들을 막아낸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제될 수 있게 됐어. 윤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는 특수부대 시절 항상 임무의 성공과 실패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그녀의 행동이 큰아버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은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윤정아,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정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쎄,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뭔데?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거야. 내가 가진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걸 오늘 깨달았어. 윤정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아는 윤정이야. 이틀 뒤 장태수의 장례식은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중한 의식이었어요. 윤정은 마지막까지 빈소를 지키며 큰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도 함께 있었죠. 장례식이 끝난 후 윤정은 한동안 말없이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부산의 바다는 언제나 그녀에게 위안을 주는 곳이었어요. 파도 소리와 바다 내음이 그녀의 복잡한 마음을 조금씩 정리해 주었습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뒤에서 들려온 도연의 목소리에 윤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은 두 손에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그는 윤정 옆에 자리를 잡고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고마워. 윤정이 커피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바다 위에 반짝이며 잔잔한 금빛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것 같았죠. 경찰에서 연락 왔어. 도연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윤정은 관심을 보이며 그를 바라봤어요. 강태식과 그의 조직이 전부 검거됐대. 불법 대부업뿐만 아니라 협박, 폭력 등 여러 혐의가 추가됐어.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윤정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다행이네. 이제 그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없을 테니.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 큰아버지 빚 문제도 해결됐어. 윤정이 놀란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러 증거를 찾았대. 내 큰아버지가 원금은 이미 모두 상환했다는 기록도 나왔어. 그들이 이자만 계속 불려서 괴롭혔던 거야.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윤정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큰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큰아버지가 알았더라면. 도연은 윤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 넌 최선을 다했어. 윤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후회와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죠. 내일부터 다시 해양구조센터로 출근해? 도연이 물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휴가는 이제 끝났으니까.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너한테 제안할 게 있어. 윤정은 궁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 바다의 수호자라고 불러. 해양 안전뿐만 아니라 해양가 취약계층을 돕는 프로그램이야. 도연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무슨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법률 상담, 안전교육, 그리고 필요하다면 보호까지. 우리 같은 전직 특수부대 요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고 생각했어.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윤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큰아버지가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많은 사람들의 얼굴도 함께요. 내가 큰아버지를 직접 도울 순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겠다는 거지? 윤정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깃들었어요. 그래, 함께 할게. 바다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끝없이 출렁이는 파도처럼 윤정의 인생도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해양구조센터로 향하는 길에 잠시 큰아버지의 집에 들렀어요. 이제는 비어있는 집이었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큰아버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업실에 들어선 윤정은 먼지 쌓인 목공 도구들을 바라보았어요. 큰아버지가 평생 사용해온 연장들이었죠. 윤정은 조심스럽게 낡은 대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것도 필요하겠다. 윤정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패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해양구조센터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준비됐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시작하자. 그들이 작은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몇몇 전직 특수부대 대원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윤정과 도연이 함께 훈련받고 임무를 수행했던 동료들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윤정과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임무를 소개합니다. 도연이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바다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윤정은 조용히 그 자리에 서서 동료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점차 공감과 열정이 번져갔어요. 윤정은 가방에서 큰아버지의 대패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제 큰아버지의 대패입니다. 그분은 평생 이 도구로 많은 것을 만들고 고쳐왔어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도구로 무너진 것을 고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갈 차례입니다. 동료들의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들은 모두 윤정이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결심에 함께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었죠. 바다의 수호자 시작합니다. 도연이 힘차게 말했어요. 윤정은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큰아버지의 미소를 본 것 같았어요. 마치 그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바다의 수호자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부산 해안가의 작은 사무실은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도 점차 이들의 진심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특히 불법 대부업체에 시달리던 노인들과 취약계층은 바다의 수호자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바다를 비추는 오후, 윤정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큰아버지의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큰아버지의 기일이었죠. 윤정의 마음속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도 함께 있었습니다. 윤정 누님, 새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막내 대원인 이준호가 문서 파일을 들고 다가왔어요. 윤정은 큰아버지 사진을 조심스레 책상 위에 내려놓고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한 노부부의 사연이 눈에 들어왔어요. 부산 외곽의 작은 어촌 마을에 사는 칠순의 노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몇 년 전 아들의 사업 자금을 대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아들이 사기를 당해 사업이 망했고 이제는 지역 폭력 조직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분들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미 2번이나 위협을 당했고 다음 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을 빼앗긴다고 합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윤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녀는 파일을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노부부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익숙했어요. 마치 큰아버지의 이야기를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 오빠는 어디 있지? 윤정이 물었습니다. 법률 자문 받으러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이따가 돌아온대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윤정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노부부 댁을 방문하자.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도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윤정과 준호 그리고 팀원 3명이 함께 노부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집이었어요. 오래된 집이었지만 정갈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정성스레 가꾼 작은 텃밭이 있었고 바다를 향해 열린 창문에는 바람에 나부끼는 하얀 커튼이 달려 있었죠. 문을 열고 나온 김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 주름 속에는
평생 바다와 싸우며 살아온 어부의 강인함과 최근의 근심으로 인한 피로가 함께 새겨져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 묻힌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김영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차를 내왔어요. 그녀의 손은 오랜 노동으로 인해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차를 따르는 모습은 우아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은 두려움이 맴돌고 있었어요. 저희는 바다의 수호자에서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들었어요. 윤정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같이 늙은이들을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했는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왔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놈이 사업한다고 했을 때 우린 너무 좋아했어요. 평생 고기잡이만 했던 집안에서 처음으로 큰 꿈을 꾸는 것 같아서.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을 만났어요. 다 날아갔죠. 아들은 충격의 타지로 떠났고 우린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윤정은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은행 대출로 시작했지만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민간 대출업체를 찾았고 결국 불법 사채업자에게까지 손을 내밀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 열쇠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렸다면서. 윤정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계약서는 보셨나요? 할아버지는 낡은 서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윤정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계약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실한 문서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휴대폰으로 문서 사진을 찍어 도연에게 전송했어요. 이 문서,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정이 말했습니다. 저희 법률 자문 받아보고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잠시 희망의 빛이 스쳤다가 이내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법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아요. 그저 돈이나 집을 달라고 할 뿐이죠. 윤정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들 거예요. 그때 윤정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연이었습니다. 그는 문서를 확인한 후 급하게 연락한 것이었죠. 윤정아, 그 문서는 위조된 것 같아. 법적 효력이 전혀 없어. 그리고 그 조직에 대한 정보도 좀 알아봤어. 바다호랑이라는 지역 폭력 조직이야. 최근 해안가 노인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을 써왔어. 도연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윤정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큰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심이 섰죠.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윤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그들이 온다면 저희에게 즉시 연락해 주세요. 노부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윤정은 돌아가는 길에 팀원들과 계획을 세웠어요. 그들은 노부부의 집을 몰래 감시하고 불법 조직의 움직임을 포착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법적 대응도 준비했죠. 이번에는 큰아버지의 경우처럼 너무 늦지 않게 제때에 개입하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열흘 후, 이른 새벽에 부산 바다는 짙은 안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모호해진 그 시간, 김철수 할아버지 댁 주변에는 특별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바다의 수호자 팀원들은 전략적으로 주요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할아버지 집 맞은편 폐가에서, 도연은 마을 입구에서, 그리고 다른 팀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윤정 누님, 검은색 승합차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윤정은 쌍안경으로 그 방향을 살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도 천천히 접근하는 검은 차량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그녀의 심장은 차분하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임무였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죠. 모두 위치 확인. 계획대로 움직여요. 윤정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차량이 할아버지 집 앞에 멈추었고 5명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거친 몸짓과 위협적인 태도는 멀리서 보아도 분명했어요. 선두에 선 남자는 약 50대 중반으로 짧게 깎은 머리와 얼굴에 난 흉터가 특징적이었습니다. 바다호랑이의 보스인 최상철이었죠. 준비됐어? 윤정이 무전기에 대고 물었습니다. 네, 누님. 경찰도 대기 중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전쟁터의 긴장감을 기억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었어요. 할아버지 집 앞에 선 최상철이 거칠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철수, 문 열어. 약속한 날짜가 지났잖아.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연 김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의 뒤로 할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시간은 끝났어, 영감님. 이제 열쇠 내놓으시지. 최상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곧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상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 없어. 이미 충분히 기다렸다고. 그는 뒤에 있던 부하에게 손짓했어요. 집 안 좀 둘러보자. 그들이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정의 무전기에서 신호음이 울렸어요. 그것은 행동 개시 신호였습니다. 윤정은 재빠르게 폐가를 빠져나와 할아버지 집으로 향했어요. 동시에 다른 팀원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바다 안개 속 유령 같았죠. 거기 멈추세요. 윤정의 단호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최상철과 그의 부하들이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그들의 눈앞에는 윤정을 비롯한 바다의 수호자 팀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군인 출신다운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죠. 뭐야? 너희는 누구야? 최상철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정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저희는 바다의 수호자입니다. 그리고 이 덱은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뭐? 바다의 수호자? 웃기지 마. 이건 우리 일이야. 너희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윤정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이 노부부에게 불법적인 계약을 강요하고 위협하는 건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 당장 물러나세요. 최상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봐, 아가씨. 내가 뭔데 우리 일에 간섭해? 위험한 짓 하는 거 알아? 윤정의 눈빛은 변함없이 단단했어요. 저는 해군 특수부대 UDT 출신 장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들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최상철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강한 척하며 말했어요. 특수부대? 그래서 우리도 그냥 얌전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위협적으로 윤정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윤정과 팀원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죠. 이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고 싶지 않아. 윤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 불법 대출, 협박, 사기.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곧 도착할 거야. 마치 그녀의 말에 화답하듯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최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집을 지킬 수 있게 됐네요.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날 저녁 바다의 수호자 사무실에서는 조용한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팀원들은 성공적인 작전을 자축하며 함께 식사를 나눴어요. 윤정은 잠시 자리를 비워 사무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부산의 밤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여기 있었구나. 도연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정은 고마움의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았어요. 오늘은 의미 있는 날이었어. 도연은 옆에 서서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정말 그랬지. 우리가 시작한 일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한 날이었어. 윤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큰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모습이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닌 그녀를 이끌어준 동력으로 자리 잡았죠. 큰아버지가 보셨다면 좋아하셨을 거야. 윤정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윤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물론이지. 내 큰아버지는 지금 하늘에서 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실 거야. 윤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윤정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아버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도록.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다의 수호자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이 바라보는 부산의 밤바다 위로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희망의 불빛 같았어요. 윤정은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평화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비록 큰아버지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가 남긴 교훈으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 있었구나. 준호가 옥상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 댁 근처 다른 피해자들도 신고하기 시작했대요. 경찰에서 바다호랑이 조직 전체를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윤정과 도연은 기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이 시작한 작은 행동이 더 큰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루기로 했어요. 바다의 수호자에 대해 특집 기사를 쓴대요. 도연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정말 바빠지겠는걸?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테니. 윤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준비됐어.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가운데 윤정은 가슴속에서 새로운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특수부대 소령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녀는 바다의 수호자였고 약자들의 편에 서서 싸우는 전사였습니다. 큰아버지의 죽음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삶의 교훈을 따라 윤정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다가 끊임없이 변화하듯 인생도 계속 흘러가겠지만 윤정은 이제 자신의 방향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힘으로 약자를 누르는 세상이 아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고 함께 나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의 봄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햇살이 바다를 비추는 계절이죠. 그날도 여느 봄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잔잔했어요. 장윤정은 해안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국화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큰아버지가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죠. 산책로 끝,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윤정은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소박한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벤치 옆에는 새로 심은 어린 느티나무가 봄바람에 잎을 살랑거렸습니다. 큰아버지, 오늘도 날씨가 정말 좋네요. 윤정은 벤치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벤치 앞에 꽃다발을 내려놓았어요. 벤치에는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장태수의 벤치 묵음 평생 사람을 소중히 여긴 목수를 기억하며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죠. 윤정은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바다의 수호자는 이제 부산 전역에 알려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불법 사채, 노인 학대, 해안가 지역 약자들을 위한 보호와 지원. 그들은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어나갔죠. 윤정 누님. 멀리서 들려오는 준호의 목소리에 윤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는 빠른 걸음으로 언덕을 올라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시에서 저희 프로젝트의 지원금을 승인했대요. 이제 더 많은 노인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윤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잘 됐네. 큰아버지가 들으셨다면 기뻐하셨을 거야.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윤정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벤치의 동판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래, 믿기지 않지만 벌써 1년이야. 윤정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 멀리 바다 위로는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삶의 자유로운 흐름을 상징하는 것 같았죠. 아, 그리고 김철수 할아버지 소식도 들었어요.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을 노인회에서 불법 대부업 피해 방지 모임을 만드셨대요. 이제 마을 노인들이 서로를 돌보고 경계하는 시스템이 생긴 거죠. 윤정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대단하시네. 피해자에서 보호자로.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변화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님. 강태식 일당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누구도 해치지 못할 거예요. 윤정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강태식? 그는 큰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의 윤정은 달랐어요. 그녀는 이제 복수가 아닌 정의를 추구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처음 바다의 수호자에 합류했을 때 기대했던 게 이런 거였어? 윤정이 문득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음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멋진 액션만 기대했었죠. 특수부대 출신들과 함께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런 거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윤정은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그때 윤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윤정아, 괜찮으면 센터로 좀 와줄래?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어.
경상남도 외곽의 작은 어촌 마을인데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 도연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윤정은 벤치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곧 갈게. 전화를 끊은 윤정은 큰아버지의 벤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국화꽃다발을 한 번 더 정리해 두었어요. 큰아버지, 저 또 일하러 갑니다. 걱정 마세요. 이번에도 잘 해결할게요. 윤정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준호도 함께 일어났어요. 가시죠, 누님. 두 사람이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할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그 바람은 마치 누군가의 격려와 같았습니다. 윤정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바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바다의 수호자 센터는 이제 예전보다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처음 4명으로 시작했던 팀은 이제 20명이 넘는 전문가 집단이 되었어요. 전직 군인들뿐만 아니라 변호사, 상담사, 의료진까지 함께하는 종합적인 지원센터로 성장했죠. 센터에 도착한 윤정은 도연과 함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새로운 의뢰에 관한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경남 외곽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도연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이 어장을 점령하고 지역 어민들을 위협하고 있어. 오염 문제도 심각하고. 윤정은 자료를 꼼꼼히 살폈어요. 이건 단순한 협박이나 사채 문제가 아니네. 더 큰 규모의 싸움이 될 것 같아.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 결정이 필요해. 우리가 이런 큰 문제까지 다룰 준비가 됐을까?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센터 창문에서는 부산항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오가는 바다, 그것은 끊임없는 도전과 가능성의 상징이었죠. 우리는 바다의 수호자야.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깊은 인내로, 강한 의지로 싸울 준비가 됐어. 윤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팀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가족이 되었죠. 윤정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 잠시 눈을 감고 큰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큰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당신이 남긴 교훈으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정신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바다는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잔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윤정은 이제 어떤 파도가 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큰아버지의 유산이 살아 숨쉬고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나아갈 방향을 비추는 등대가 되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윤정은 센터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의 끝은 내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내일은 더 많은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으로 사람을 누르고 어떤 사람은 품격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진짜 강함은 훈장을 단 어깨가 아니라 상처를 감싸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장윤정은 이제 그 진리를 온전히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그녀와 바다의 수호자들은 더 넓은 바다를 향해 항해를 계속할 것입니다. 바다처럼 깊고 바다처럼 넓게 바다처럼 끝없이.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의 한 줄 공감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위한 한 잔의 감동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은빛다방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